저번 시간까지, 등기 원인증서, 등기필증, 인감임명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자, 인감임명을 이제 공부하면서 문제를 한번 안 풀어봤는데, 거기 뭐 15-1에 좀 기간은 됐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틀린 거 했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의무자일 때는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이 된다. 틀린 것이죠? 당연히 뭐 일본에 살고, 그 재외국민 중에, 일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재외국민이 중요한데,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살았던 있죠? 그 최후 주소지, 그 등록지에 인감임명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보자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3개월짜리고, 법인 또는 외국인 때는 뭐예요? 대표자 인감임명. 법인 아닌 사단제자는 대표자 관리 인감임명이 나오죠? 그래서 5번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할 경우, 자, 증여든 뭐든 간에, 하여튼 뭐예요? 매매일 때만 매도의 인감임명을 내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매도용을 내든 뭘 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돌고 돌고 또 나오니까 잘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제3자의 허가 등기 성사 나왔는데, 이 문제가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자, 특히 이제 농지 취득자의 증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3번 정도 나왔어요, 3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아래, 거기, 자, 제3자의 허가 등기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를 할 때,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뭐예요? 의사표시하고, 플러스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는데,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긴다. 등기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생기죠? 물권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데, 자, 이 의사표시하고 등기하기 전에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서가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그게 유효 요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유효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농지시대 자격증명도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3자 중에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서는 뭐예요? 동의서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법률행위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자, 거기, 그 제3자의 허가 등에 있어서 제공 여부에 대해서, 자, 거기 니은 있죠? 그거 줄쳐보자. 거기 한 3번 나왔는데, 농지에 대해서, 거기 특히 답 있죠? 답 중에서 뭐만, 그 상속과, 자, 취득시효 나오죠? 그 두 가지만. 상속과 취득시효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두 가지만 받으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6번에 대리권한 증명서면 나오는데, 자,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작년에 났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진 않겠지만, 이 대리권한 증명서면 얘기했을 때, 특히 이제 이 대리권한 증명서면 중에서 자, 법인 아닌 사단제자에 대해서 볼 사항이 있어요. 그 법인 아닌 사단제자, 물론 이제 대리증명서면은, 자, 89페이지에 거기 그 쌍가루 2번 대리권한 증명서면 제공 여부에서 임의 대리는 위임장, 자, 위임장을 내야 되고,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등본이 나오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기부등초본 3개월 법인 등기부등초본이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등기부등초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이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올해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디귿과 니을이에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 특히 그 총유인 부동산, 그러니까 종중이 비법인 종중 문증 있죠? 그게 총유재산이에요. 총유재산일 때 종중 다 팔아먹으려면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팔아야 돼요? 자,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자, 만약에 종중이라면 종중총회 결의서예요. 이 종중총회 결의서는 뭐예요? 의무자가 내는 서면입니다. 권리자가 낸다 그러면 틀리니까 그 4번을 뭐예요? 4번 중에 그 디귿만 줄쳐놓고 봅니다. 디귿만. 그 누가 내는 서면이라고? 의무자일 때만 내는 서면이다 보시면 돼요. 그 디귿만 보자니. 자, 그런데 이제 주소증명서면이 이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됐는데 이 법이 개정되고 매년 지나간데 지금 3년째, 횟수로 4년째 됐어요. 그 4년째 됐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소증명서면은 누구만이 내는 서면이에요?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에요.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내면 서면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위에 뭐예요? 동그라미 4번의 비법인 단체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중에 아까 니 1번 있죠? 그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권리자가 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임명하고 여기 아까 비번일 때 종중, 사원총회, 종중총회 결의서 그 세 가지예요. 권리자가 내는 서면 두 가지는 뭐예요? 자, 주소증명서면하고 등록번호 증명서면인데 자, 그 제공 이후 줄 한번 쳐보자는 게
새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는 등기 신청 시에 뭐예요?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한다 써 있죠? 다만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의무자도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의무자도 내야 되니까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등록되는 사람, 뭐 보존 등기됐다든가 이전 등기됐다든가 지상권 철전 등기됐다든가 이렇게 권리자로 뭐예요? 등기부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 뭘 그 사람의 뭐예요? 그 사람의 주소증명서면 자 새로운 명의자가 올라간 사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등기부에 새로이 등기 명의 기록되지 아니한 뭐 이렇게 단독으로 부동산 표시 지목을 답에서 대로 바꾼다든가 명의자가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명의자가 새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이 주소증명서면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그 출처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새로 등기 명의되는 권리자는 낸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자 뭐예요? 그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의무자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면 참고로 자 판결에서 권리자가 단독할 때는 뭐예요? 권리자 것만 내면 된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8번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죠? 그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디에 신청서에 소유권 였는 게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의무자가 누구고 갑이고 권리자가 을이면 있죠? 의무자 갑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죠? 근데 등기부상에 갑이라고 하는 의무자는 이미 써 있어요. 자 누구라고 갑이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써 있죠? 이 주민등록번호가 써 있어요.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이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 잘못 썼다가는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신청서 뒷면에 그 주민등록번호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 첨부해야 되는데 거기 쌍가루 2번에 등록번호 부여기간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 자연일 경우 동그라미 2번 거기 자연일 경우는 뭐예요? 주민등록 정보 법인 등기 권리자일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내는데 만약에 뭐예요? 법인 자 등록번호 부여기간 그래서 이렇게 누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 이번에 자 지금까지 딱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딱 2번 나왔는데 답으로 나온 거는 이제 거기 10회 때 처음이니까 자 한번 이해해 두시면 국가지방자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여튼 이 등기법을 통틀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서 등기법에서는 여기서 나와요. 지적법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가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래서 지방보훈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한마디로 이제 뭐 또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죠. 이렇게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 나오는데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도 누가 내는 서면이에요 이거.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누가 낸다고? 등기 권리자 낸다. 그래서 항상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주소증명서면하고 뭐예요. 자 이렇게 등록번호 증명서면이야. 아까 의무자 내는 서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등기필 정보, 인감인명, 자 그다음에 사원청의 계획서 세 가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자 일단 뭐예요? 그 국가지방자치는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랬죠?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라 사단 및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 등기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나오죠? 외국법인 이것은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시도가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외국인은 뭐예요? 체류지가 관리하는 뭐예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 지방 출입국이에요. 자, 외국인은 자, 지방 출입국 있죠? 출입국. 자,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부분 소유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에요. 특히 이제 뭐예요? 자,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도지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방출입국 출입국관리소장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 출입국관리소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관리소장이 부여하고 만약에 체류지가 없을 때는 대부분 소재지에 있는 뭐예요? 출입국관리소장이다 보시면 돼요. 출입국관리국 외국관서의장이다 라고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누가 내는 서면이라고?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다. 일단 1번에 국가지방자치는 지방보훈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한번 자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제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시도지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에 자 옛날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그 1번 지방자치는 지방보훈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누가 부여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보존 등기 전등기 할 때 대장 첨부하라는 얘기예요. 유효기간은 항상 뭐예요? 등기소에 제거하는 서류는 다 몇 개월이라고? 3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건물의 도면과 지적도 나오죠? 그래서 일단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도면은 자, 토지의 전부일 때, 건물의 전부일 때는 안 내요. 일부일 때 내라, 일부. 일부가 어디를 쓰는지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토지 후에 아파트처럼 건물이 여러 개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단독 건물도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건물 있고 부속 건물 있으면 자, 이거 평면, 소재도 어떻게 건물이 이렇게 평면도 이런 식으로 주건물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부속 건물은 뭐예요? 원반 모양으로,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도면은 언제 내라고? 하나의 땅 외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을 이용하는 용익물권일 경우에 전부가 아닌 뭐예요? 일부일 때 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자, 자 92페이지 쌍갈 1번 건물 도면 제공하는 이유 나오죠? 건물 도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대지 위에 여러 개 건물을 쓸 때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처럼 구분 건물은 여러 개 건물이 여러 개니까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건물의 일부의 용익물권 건물 뭐 전세권 등기할 때 도면거래 어디를 쓰는지 도면거래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반가리번 지적도는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내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첨부서를 내게 되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를 무조건 뭐 한다는 게 접수를 해요, 접수. 뭐 한다고 이렇게 접수를 한다, 접수. 등기 접수한다. 자, 그럼 접수장에 이제 뭐예요? 기재와 접수 시기 나오죠? 자, 전산등기부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뭐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자, 거기 자, 먼저 이제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그런 말 써 있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 절차가 전산정보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므로 접수 담당자가 별도의 접수 절차를 뭐예요?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접수번호는 전산정보 처리해서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번호를 부여하는데, 자, 그 5번에 젖주세요. 그 접수 효과 시기에 대해서는 자, 언제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위해서 저장될 때, 자, 접수된 걸로,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보여요. 한마디로 우리가 뭐예요? 크리겠다고 보시면 돼요. 크리겠다고. 자, 이렇게 접수를 받고, 접수 시기가 언제냐면,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보겠다. 크릭할 때. 자, 이제 그걸 따른 실익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 만약에 누가, 이 대리는 뭐예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신청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 등기 유효로 본다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접수 시기가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우리가 이제 메일 같은 거 오게 되면 클릭을 하죠. 클릭하죠. 그게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는 죽더라도 등기 신청했죠. 그럼 이 뭘 보고 죽어야 돼? 그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클릭하는 걸 보고 죽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클릭 안 하고 죽었어. 그러면 등기가 제대로 신청이 안 됐으니까 자, 신청했으니까 뭐 등기는 접수된 것도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유효 무효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신청이라면 등기가 유효로 본다는 것은 대리는 죽더라도 뭐 하는 걸 보고 죽으라고? 등기관이 뭐예요? 그 클릭하는 거 보고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거 보고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실익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과 처리 나오죠?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법에 뭐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자, 넘겨보시면 이전 등기는 환매 등기를 이전 등기와 같이 하라고. 보충 나오죠, 그게. 기억에 환매 등기 이전 등기 같이 하라고. 신탁 등기도 뭐와 같이 하라고. 이전 등기 같이 하라고 써 있죠? 자, 구분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4개 있다. 그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뭐가 있어요, 이거? 이 전후분 표제부가 있죠? 그 다음에 갑굴루가 있어요. 그 원래 뭐예요?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이 땅 위에 건물이 4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다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니까. 예, 자 해서 이제 뭐예요?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네 것만 101호 사람이 네 것만 하려면 자, 네 거 하려면 만약에 네 것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오해하냐면 자, 건물이 몇 개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하나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자,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뭐라도 표제부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고 공시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도 이제 대신청 얘기했지만 자, 일부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자를 대위해서 이렇게 자, 그 건물의 표시 등기
보존 등기 아니에요. 표시 등기를 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번을 읽어보면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 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표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잘 안 나왔어요. 이제 법무사 문제 같은데 이걸 보존이라고 바꿔갖고 여러분 틀리게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 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금방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표시라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뭐래도 만들어내야 된다. 표제부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표시 등기를 대의로 할 수 있다.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을번은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등기된 건물을 접수해서 자, 그 구분 건물을 뭐 하는 경우 이거 신축하는 경우 있죠? 그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할 때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을 변경하는 건물 표시 등기도 동시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자 접속해서 구분 건물로 신축했다는 게 신축. 보통 우리가 이 일반 건물을 뭐 구분 건물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2층짜리 뭐예요? 2층짜리 뭐 3층짜리 일반 건물이 있다는 게. 근데 여길 증축을 해요. 점축. 하나 더 짓죠? 그래서 이걸 일반 건물을 무슨 건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구분 건물을 만들면 그죠? 그러면 자, 뭐예요? 일부 건물에 보존 등기할 때는 나머지 건물의 표시 등기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건물이 뭐가 됐으니까 구분 건물 됐으니까 건물 표시 변경 등기도 같이 하라.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같아요. 거의 디귿하고 니을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이런 동신청이 있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뭐하고 소유권 등기하고 환매 등기,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자, 일부 구분 건물에 니 거 하려면 나머지 뭐예요? 표시 등기. 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 등기법에서는 실질 심사가 없어요. 항상 뭐라고? 형식적 심사예요. 형식적 뭐예요? 형식적 심사. 자, 이걸 기본 제대로 합니다. 실질 심사 없다 그랬어요. 항상 형식적으로만 심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자, 94페이지에 등기관의 심사 권한 나오죠? 그래서 여기 1번에 형식적 심사 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 권한에 대해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11개를 뭐예요? 각가사를 한정하고 규정하고 있다. 옛날에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사실 조사권이 인정되면 삭제돼서 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례가 등기관은 등기청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상 그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되는지 여부, 제출된 서면에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가 그것만 심사하게 돼 있어요. 서류 심사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 이 심사 기준시죠? 이건 기록할 때 심사를 하고 언제 기록할 때 등기부에 기록할 때 뭐 하지 않니? 기록할 때 자, 서류가 완비가 됐으면 기록할 것이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보를 기록해서 등기가 뭐가 돼?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된다. 등기가 완료된다. 근데 만약에 서류가 뭐하다면 서류가 미비하죠? 서류가 미비하다면 등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등기를 각하해버린다. 등기를 각하해버려요. 등기를 각하한다. 등기가 각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각하사유가 이제 우리가 총 몇 개 있냐면 11개 각하사유가 있는데 자, 총 29조에 자, 29조에 뭐예요? 몇 호부터? 1호부터 11호까지 각하사유가 있는데 1호가 이제 관할 위반이에요. 예, 관할 사건이 등기 관할에 속하지 않다. 관할 위반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할 것이 아닌 경우다. 아닌 때다. 아닌 경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나오죠? 요 두 가지는 이게 절대무예요. 우리가 유효권에서 공부했지만 절대무이고 등기한 직권 맞어요. 나머지 몇 호부터? 나머지 3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는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렇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뭐예요? 관계에 부합한다면 이 등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유효로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 했죠? 여기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다. 자, 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중요한 게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사건이 등기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자주 이거 매년 나온다. 어딘가에 매년 지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고 중요하다. 이거 잘 보자.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96페이지 있죠? 96페이지 그걸 읽고 보충 나오죠? 거기 그거 별표 드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등기 능력 없는 물건 권리에 관한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 뭔데? 아, 모델하우스 그런 거. 그다음에
유치권, 점유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해오더라도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지상권은 주된 권리예요. 지상권 이전하지 못하도록 특약할 수는 없어요. 주된 권리니까. 자, 근데 거기 디귿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지상권의 분리처분 금지. 우리가 분리처분 금지하는 거 딱 세 가지예요.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하지 말아라. 자, 그다음에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뭐하고 분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이전 등기 안 돼요. 그다음에 니은번에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종된 권리니까 절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디귿하고 니을 분리 처벌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농지 전세권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비읍과 시우는 뭐예요? 왜 그러라 그랬어요?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뭐예요? 뭐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자기 지분만 나오죠? 그 자기 지분만 나오면 뭐예요?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 단어가 나오면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를 못 한다.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거 왜 그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거기 이응 강공소나 법원이 뭐예요? 촉탁 등기할 것을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거 틀린 말이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 등기 다시 하면 안 되겠죠? 치읓은 신경 쓸 거 없고, 요 지읒까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이거 딱 봐서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리고 작년에도 요거 4개 나오고, 여기서. 자기 집만에 뭐예요? 본등기 안 한 거. 그건 각각 사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주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딱 보고, 몇 번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내용을 배우다 보면 이제 안 해오더라도 머릿속에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 예제 이제 뭐예요?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곳에서 거기 2, 3, 4, 5번은 뭐예요? 지금 방금 어디에서 법에 나왔던 얘기고 1번은 뭐예요? 자기 집만 나오죠? 그 자기 집만 나올 때 보존하고 뭐만 상속 등기만 안 되는 거고 여기 본등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르더라도 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모르더라도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 위에 쌍가르서 한번 각하에 관한 등기관의 처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개는 뭐예요? 절대 무효고 등기관 직권 말소하고 요거는 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고 우리가 유효권에서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예요?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에 흠절에 이제 보관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줄만 치고 가겠습니다. 줄만 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 등기관이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신청을 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다음날까지 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만 치겠습니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에 보정을 명한 그 다음날까지 잘못을 보정하면은 그 접수받은 번호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라고 참고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취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지가 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18회 때니까 올해가 9년 됐네. 9년. 횟수로 9년 됐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나올 때 한번 한 4가지만 답으로 정리해 두면 돼요. 4가지만.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 취하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하겠다고. 등기 인정을 뭐예요? 걷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고. 한마디로 취하는 다른 말로 철회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철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철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기가 뭐냐면 등기 뭐예요? 등기 완료전. 등기 완료전. 그 다음에 각하전이에요. 각하전. 이때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하는 내가 공동으로 등기하고선 공동취하예요. 공동인정은 공동취하예요. 공동인정이면 당연히 뭐예요? 취하도 공동이고. 단독으로 뭐 한 것이면 단독신청이면 단독취하예요. 단독취하다. 단독으로 신청하면 단독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18회 때 답이었는데 일괄적으로 신청했어요. 신청을 일괄 신청 시. 일괄 신청 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부를 취할 수 있어요. 부동산 3개를 일괄적으로 신청했다가 그 중에 하나만 일부 취하도 가능해요. 일부 취하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각하는 신청서는 안 돌려줘요. 첨부서에만 돌려줘요. 근데 이 취하는 뭐예요? 신청서 플러스 뭐까지도 이거 첨부정보. 첨부서 몇 있죠? 첨부정보까지 다 환부해줘요. 다 환부시켜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네 가지 보시고, 물론 서면주의인데, 자, 수권관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자, 그런 얘기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의 나오고, 신청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1번 줄 치세요. 뭐라고? 자, 마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 마치기 전까지, 각하 전까지. 그 다음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취하면, 일부 취하 가능하다. 써있죠, 거기? 그거 줄 치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공동이에요. 공동이 처음에 공동이고. 그 다음에, 뭐, 대리를 취하려면 수권관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하는 반드시 뭐라고 이거 서면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등기 신청이 뭐가 될 때는, 취하될 때는, 신청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다 모인다. 다 반환시켜준다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나왔던 게 18회인데 틀린 거 그랬죠? 자, 대리인한테 취하려면 이제 수권관계라는 게 권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마치기 전까지 한다 그랬죠? 3번 공동으로 신청한 후 권리자 문제가 각각 단독으로 취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동일한 신청서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가지로 신청할 때 일부 부동산 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 실행에 관한 절차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 등기관이 뭐예요? 기록하죠? 기록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표제부에는 이게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표제부하고 각부일부가 있을 때 꼭 기억할 사항은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 접수 연월일이 있어요. 여기는 접수 연월일만 쓰는데 접수 번호는 절대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 안 써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여튼 사항란에만 접수 번호 써요. 그러니까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고 답이 두 가지예요. 뭐라고? 접수 번호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이 어디에는 100페이지 보시면 4번에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있다는 권리 표시, 대지권 뜻은 대지권에 관한 것은 이 표제부에 해요. 근데 쌍가루 1번, 각구일구죠? 거기 중요한 게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거기 접수 번호가 눈에 띄죠? 이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 제 몇 호라고 해요? 제 2004호라고. 이거를 써요. 여긴 절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지권 뜯은 게 있죠? 자, 몇 번에 거기 7번에 대지권 뜯은 게 있죠? 그건 사항란에만 해요. 각부일구에만. 절대 표제부에 안 해요. 그게 답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거니까 그 두 가지 기억하자. 구분 건물일 때 표제부에 하는 것은 대지권 등기고 각부일구에 하는 것은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고. 그 다음에 이 접수번호라고 하는 것은 각부일구에만 있어요. 접수번호는 절대 어디 없어요. 자, 그 사항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완료의 절차예요. 이렇게 등기 완료가 되면 자, 누구한테 이 등기 뭐예요? 등기 권리자한테 무엇을 교부해줘요? 등기 완료 뭐예요? 등기 완료. 우리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해요.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정보를 교부합니다. 물론 어디 등기세 안 온 사람한테 뭐예요? 등기 완료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등기부상이 명의가 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줄쳐보시면 뭐라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한테 뭐한다? 통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자, 물론 참고로 10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뭐예요? 보정사무 처리와 복잡한 사건 처리하고는 늦은 오전에 제출할 때는 다음날 18시까지. 자, 오전에 제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날 12시까지 합니다. 오전은 뭐라고? 늦어도 오전에 제출한 것은 자, 18시까지 다음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후에 제출한 건 다음날 12시까지라 그랬어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권리자에게 다음에 등기할 때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나 이외에 자, 새로운 권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뭐 말소를 한다든가 멸시한다든가 부동산 표시 변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작성 안 한다. 관공서 작성 안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권리의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죠? 갑구일구에. 그 다음에 거기 자,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줘요. 그 다음에 권리를 추가하는 뭐예요? 변경이나 경정 줘요. 하여튼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온 사람한테 뭘 줘요? 등기필 정보 준다. 절대 관공서는 안 나눠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넘기시면 거기 104페이지에 그 쌍가루 5번이 중요해요. 거기 쌍가루 5번에 뭐라 했어요? 대장소관청에 그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통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장소관청. 대장 뭐라고? 대장소관청이에요.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있죠? 변경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통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지.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어요. 자, 뭐가 생겼어요? 땅이 생겼죠? 그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라고 등록합니다. 이분이 사망하면 뭐예요? 자식을이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고 등기 시작합니다. 일단 어디에? 자, 등기부상에 갑 끌고 나오면 어디에? 갑구의 1번에서 보존 등기를 의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요. 그래서 무슨 사유에서? 소유권 보존 사유에서 소유권자 누가 됐다고. 자, 그럼 2번 이전 등기해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또 보내줘요.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병이 됐다고. 그 명의자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광주로 만약에 이사 왔어요. 아니면 예컨대 뭐예요? 뭐 대구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 했으니까 이 아래 이제 뭐예요? 2-1번. 자, 2번 등기명의 표시 변경했죠? 이 원인을 정거 이사죠? 뭐 예컨대 만약에 뭐, 자, 목포로 만약에 있었다. 목포시 뭐 상동 이런 식으로. 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00번지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물론 땅은 충청도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유권의 관련 사항이 바뀌면 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해서 이 대장에는 왼쪽은 토지 피해 사항이고 오른쪽은 여기 소유권 사항을만 등록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소유권이 아닌 무슨 뭐 가압류니 가처분이 저당권 이런 걸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오로지 소유권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자, 그 104페이지에 그 1번에 네 개가 다 그렇죠? 소유권 보존이죠. 소유권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 그러니까 주소지 바뀌면 이제 어디로 이제 새로운 주소지로 뭐예요? 세금 내라고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말소했으면 말소시키고 회복하면 다시 해가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답으로 나온다면 자, 답으로 나온다면 뭐예요? 소유권에 가등기했다든가. 이건 가등기는 과세자료예요. 소유권에 뭐예요? 가압류했다든가. 소유권에 뭐예요? 가처분했다든가. 이런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이건 통지사유가 아니에요. 통지사유가 아니니까 자, 답이라고 써놓고 자, 이건 통지사유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문제 105페이지 문제 보면 자, 소관청에 통지할 필요 없는 건 하죠. 소유권이 아닌 멸실회복 등기 이런 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옛날 문제고 뭐 요즘 만약에 나온다면 뭐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그런 거 자, 통지사유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뭐예요? 이 대장소관청에 요거 자, 이것도 가끔가다 문제 나오니까 요거는 한번 별표 놓고 조그맣게 하나 별표 줍니다. 예, 별표 놓고 보셔야 돼요. 자, 뭐에 대해서 요 대장소관청에 요건 좀 별표 놓고 보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5페이지 이제 전산등기부 얘기인데 요즘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어요. 몇 년까지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전자인청에 한 등기인청 나오죠? 그래서 전자인청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답만 줄쳐놓고 그 줄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직접 자, 신청서 갖고 직접 어디 등기소 가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이건 한마디로 내가 한마디로 내가 그 인터넷에 앉아갖고 등기를 뭐 하겠다는 게 신청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신청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랬을 때 그게 이제 전자신청인데 자, 의가 나오고 이제 의가 나오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06페이지 이제 전자신청이 가능한 자입니다. 그 줄쳐놓고 보자, 줄쳐놓고. 그 전자신청이 가능한 자, 근데 가능한 자가 시험 문제 나오고 못하는 자가 나와요, 못하는 자.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번에 뒤에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전자신청할 수 없다 써있죠?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냐면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종중이에요. 종중 문중이니까. 종중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못하니까 못한다. 그렇게 이제 그걸 줄쳐놓고 보자. 자, 그게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뭐예요? 대표자와 관리자가 대리로 뭐예요? 전자인청할 수 있다. 다 틀린 말입니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 자격대리냐 아닌 법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은 못해요. 그럼 여러분 또 속아요. 뭐라고?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이 가능하다. 틀린다는 게 전자인청이 가능하다. 왜? 못한다 그랬잖아. 법정 대리면 가능하다 했잖아. 그럼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자 등록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공인인증을 받는 거예요. 공인인증을 받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일단 어디를 꼭 한번 가야 돼요. 일단 등기사 저 은행 한번 가죠. 왜? 그 OPT인가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뭐 하려면 그 사용자 등록을 이제 공인인증 받으려면 그 얘기 지금 등기소를 한번 꼭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자인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인청하는 당사자 또는 신청에 대리하시는 자격 대리인이 최초로 등기하기 전에 어디 사용자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전자인청하자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는 개인 공정인증을 발급받아 최초의 전에 등기소 출처대 거기 주소지나 사무소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 할 수 있어요. 꼭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무데나 가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직접 출석해서 미리 사용자한다 그랬죠? 네, 다만 출처대 그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자격 대리인에게 전자 신청을 위임할 때는 사용자 등록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바빠서 돈 주고 맡겼는데 나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게 내가 하려면 내가 직접 하려면 뭐예요? 뭐 하라는 게요? 그 사용자 등록을 하라는 게 그 얘기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4번에 줄쳐보자. 뭐라 됐어요? 그 사용자 등록의 유효 기간은 몇 년을 하고 3년을 하고. 그 333이에요. 333. 유효 기간은 3년을 하고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연장 기간이 몇 년이라고?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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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좀 팔이 아파갖고 팔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뭐 흔들고 있는데 왜 저 사람 강의하다 팔 흔드나라고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그 팔이 약간 앞에서 흔드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약간 흔들리는 중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욕탕에 가서 그 팔이 아파서 파스 붙이려고 이제 손이 안 닿았고 유리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여기 거울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더니 어떤 이제 한 60대 초반 되신 분이 팔 아프시냐고 제가 붙여준다고 정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이게 목에 디스크가 생겨갖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는데 자기 운동 안 됩니다. 운동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밀고 이쪽으로 밀면 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쪽으로 이렇게 팔 대고 이렇게 당겨서 밀면 여기 근육이 좀 생겨갖고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했더니 잠이 잘 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도 그 목에 약간 디스크 있으신 분은 그렇게 연습하세요. 한 달만 하면 좀 낫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그 말은 들었는데 참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금 팔이 아파서 흔드니까 자 하여튼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정신사납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전자인청의 방법 중에 107페이지 뭘 이제 하냐면 그 2번에 줄치세요. 쌍가리 2번. 인감인증서의 정보의 송신 불효 그래서 등기인청 시 인감인증 제출할 자가 공인인 정보 송신하죠? 그럼 공인 정보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니까 인감인증도 낼 필요 없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그 출석주의 배제라고 돼 있죠? 출석주의 배제는 말 그대로 이제 출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하니까 전자인청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다 보시고 하여튼 요 전자인청 방금 있죠? 주친 대로 그 내용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돼요.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만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까지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